박수 치는 줄.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언리얼 엔진 5.4에서 새롭게 추가된 PCG 바이옴 코어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프레임워크를 좀 더 쉽게 사용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태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PCG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이옴 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별로 어려운 내용 없이 아주 쉬운 내용으로 PCG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에 GDC에서 저희가 PCG 기능과 함께 공개했던 Electric Dreams 샘플 프로젝트입니다. 배치된 지형에 맞춰서 지형에 맞는 형태로 자동으로 모양을 바꾼다거나 규칙을 수정하면 바로바로 월드가 재구성되는 모습들에 대해 개발자분들께서 마치 마법과 같다는 표현으로 굉장히 큰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안정화와 추가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희 PCG가 언리얼 엔진 5.4에서 드디어 베타 버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정식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베타 버전에서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정식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저희 엔진 업데이트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PCG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실 테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테니 간단하게 PC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시저럴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절차적 혹은 자동화?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광범위한 느낌이 들죠. 절차적이라는 게 어디에나 붙일 수 있는 말이야. 예를 들어 저도 절차적으로 계속 살이 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티스트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후디니, 블렌더 같은 다양한 DCC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컴퓨터 용어로서 프로시저라 하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지정된 규칙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자동화된 요리 레시피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료를 입력받고 그 재료들이 레시피에 따라 조리되어 완성된 요리가 나오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다양한 레시피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바로 프로시저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CG는 이 프로시저 방식을 활용해 컨텐츠 생성에 특화된 구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게임에서 수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죠.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월드에 배치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게임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PCG는 마치 설명서를 따라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같다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레고 블록을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 나무나 건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해 숲과 도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쉽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PCG, 즉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프레임워크는 월드의 지형이나 텍스트, 텍스처 등의 파라미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를 토대로 사용자가 지정한 규칙에 따라 오브젝트를 조립하시거나 월드에 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시스템에 의해 동적으로 최적화돼서 효율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한 표준 환경을 여러분께 제공드립니다. 그렇다면 PCG를 이용해 컨텐츠를 제작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생산성 향상을 낼 수 있습니다. PCG를 활용하면 빠르게 대량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 양이 많이 필요한 작업에서 아티스트와 기획자분들의 시간을 절약해서 더 중요한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확장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컨텐츠 양을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컨텐츠가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업그레이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컨텐츠의 데이터화입니다. PCG로 구성된 컨텐츠들의 디테일하고 다양한 데이터는 여러 게임 인터랙션 시스템과 결합되어 최적화 작업이나 그 게임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PCG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제공합니다. 한번 구성해 놓으시면 이후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PCG가 작동하는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지정된 규칙에 따라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이 포인트는 위치값만을 가진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로직에 따라 각 포인트에 다양한 속성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크기, 회전, 밀도뿐 아니라 원하는 여러 정보들을 저 포인트 안에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속성 정보들과 위치값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칙에 따라 필터링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속성을 수정하거나 포인트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각 포인트에 지정된 정보를 기준으로 메쉬 또는 액터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PCG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작업들을 정의하는 PCG 그래프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던 어트리뷰트 세트입니다. 이 어트리뷰트들은 마치 이제 속성 테이블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PCG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성한 로직으로 어트리뷰트를 자동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 어트리뷰트에 있는 위치 정보부터 재질, 메쉬 정보 등 컨텐츠 생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고요. 어트리뷰트를 시각화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위치와 각도와 크기는 박스로 표현되고 밀도 값은 그레이 스케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정보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디버그 동작을 추가하여 밀도 값을 대신해 그레이 스케일이나 컬러로 충분히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트리뷰트 값들을 이용해 메쉬나 액터를 스폰하고 디스폰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PCG 프로시저럴 콘텐츠 생성 프레임워크입니다. 현재 저희가 정식 서비스 중인 레고 포트나이트인데요. 이 게임의 맵과 바이옴 등 여러 요소들을 언리얼 엔진의 PCG를 이용해 직접 제작했습니다. 맵의 넓이는 무려 98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여기 송파구와 강남구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이죠. 업데이트 될 때마다 더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오픈월드 게임에서 PCG를 직접 사용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한 게 언리얼 엔진 5.4 업데이트에 바이옴 코어 플러그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직 실험 기능이긴 하지만 충분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갈게요. 바이옴 코어 플러그인은 오픈월드 환경을 위한 바이옴, 즉 생물 군계를 최적화하면서도 미적 요소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툴 세트를 제공합니다. 이 플러그인을 통해 게임 월드를 더욱 쉽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CG는 누구나 노드 그래프를 통해 멋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TA라든지 블루프린트나 머터리얼 로드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께서는 크게 다가서기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옴 코어는 최적의 범용적 구조로 설계된 PCG 그래프 노드들을 저희가 제공드리고 그걸 이용하여 나무나 돌, 풀 등 다양한 생물 군계를 쉽게 만들어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하고 간단한 설정을 하는 것만으로 최신 PCG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식생들을 넓은 월드에 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바이옴 데피니션, 바이옴을 정의하는 파일인데요. 이름과 색상과 프리오리티, 그 중요도를 설정하는 아주 단순한
데이터 에셋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도가 높으니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바이옴 에셋이 있는데요. 정의된 바이옴에 바이옴과 연결해서 메시 에셋과 그 에셋의 속성, 베리에이션에 대한 프로퍼티와 사용할 제너레이터를 지정합니다. 이 제너레이터라는 것이 이제 맨 끝에 보이는 제너레이터 데이터 에셋인데요. 저기에는 제너레이터 그래프 프로퍼티를 포함하는데요. 여기에 에셋들을 어떻게 뿌려질지에 대한 저희 PCG 그래프 노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옴 코어는 기본적으로 메인 PCG 볼륨인 바이옴 코어 액터를 배치하고 그 안에 영역을 지정하는 액터를 추가로 배치하고 거기에 방금 전에 보셨던 데이터 에셋을 한두 개 추가하는 것만으로 내가 지정한 에셋들이 랜덤하게 뿌려지도록 간단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언리얼 5.4 PCG의 최신 기능들을 거의 모두 활용하여 노드 구조가 굉장히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옴 코어는 데이터 기반 프리셋으로 바이옴 생성을 전용으로 설계되었고요. 블루프린트에 의존하지 않고 PCG 노드만으로 모든 것이 구현되었습니다. 샘플을 보시면 몇몇 블루프린트 에셋들이 보이실 텐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륨, PCG, 스플라인 등 블루프린트 컴포넌트만 등록되어 있지 아무런 블루프린트 노드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옴 코어는 아직 실험 기능이라서 정식 프로젝트에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토타이핑을 위해서 월드를 구성하실 때 한번 사용하시거나 또는 배경 리소스 버젯을 이걸 통해서 빠르게 테스트하시거나 최신 PCG 기능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프레임워크의 레퍼런스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옴 코어의 사용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 바이옴 코어 툴셋만 제공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고 있는 바이옴 코어 샘플도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더욱 간단하게 바이옴 코어를 이용하시거나 바이옴 코어를 활용하고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샘플을 이용하여 아티스트 분들이 바이옴 코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법을 한번 같이 제가 찍어 놓은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맵이 바로 샘플로 제공되는 바이옴 코어의 사용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맵에 배치하고 데이터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바이옴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을 통해 바이옴 코어의 강력한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시는 방법을 각자 집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바이옴 코어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집 플러그인 메뉴로 가셔서 PCG와 바이옴 코어 그리고 샘플 플러그인을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바이옴 코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컨텐츠 브라우저 세팅에서 쇼 엔진 컨텐츠와 쇼 플러그인 컨텐츠 옵션을 활성화해야 엔진 데이터와 플러그인 관련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엔진 데이터 플러그인 카테고리로 가셔서 PCG 바이옴 코어와 PCG 바이옴 샘플 컨텐츠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맵스의 가로 세로 약 1km의 크기를 가진 바이옴 샘플 맵을 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이는 11개의 액터들이 이 바이옴 샘플을 구성하는 모든 액터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각 액터들의 역할과 관계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실 부분은 맵 전체를 감싸고 있는 PCG 바이옴 코어 볼륨입니다. 이 바이옴 코어가 모든 기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액터를 클릭하고 하위 컴포넌트를 보시면 바이옴 코어 PCG 컴포넌트의 바이옴 텍스처 프로젝션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텍스처 파라미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 텍스처가 기본적으로 전체 볼륨의 영역의 바이옴 종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인데요. 총 5가지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바이옴 타입은 레벨에 등록되어 있던 아까 그 11개의 액터 중 5개의 바이옴 셋업 액터의 색상과 각 바이옴에 대한 정보들이 매칭되도록 색상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스킹 텍스처를 참조하여 각 바이옴 셋업에 정의된 색상과 매칭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바이옴에 대한 데이터가 바이옴 코어로 전달돼서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5개의 바이옴은 오른쪽 끝에부터 소나무 같은 뾰족한 잎을 가진 침엽수림 타입, 산 비탈의 아랫부분에 표현된 산사태 암석 타입, 또 넓은 떡잎을 가진 화렵수 타입, 또 선인장과 마름풀 일부 암석, 아이고 제가 다시 읽겠는데요. 산 위에 표현된 산림, 이렇게 5가지의 바이옴 타입이 샘플맵에 정의되고 표현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타입을 추가하거나 얼마든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옴 코어 액터의 바이옴 코어 컴포넌트에 있는 디버그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면 그림과 같이 바이옴 볼륨 안에 각 정보를 수집할 블록 단위를 타입 색상별로 시각할 수 있는 바이옴 캐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색상군으로 이루어진 다른 마스크맵 텍스처를 교체하여 레벨 전체의 바이옴 타입 영역을 쉽고 빠르게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웃라이너의 바이옴 셋업 폴더에 바이옴 셋업 액터가 가지고 있는 데피니션 데이터 에셋을 열어보면 이름과 컬러와 우선순위 이렇게 단 3가지 프로퍼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색상이 해당 마스크 텍스처와 제공되는 5가지 외에도 얼마든지 셋업 벡터를 추가하고 색상을 지정해서 새로운 바이옴 타입을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왼쪽 위를 보면 마스킹 텍스처에 없는 색상이 캐시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버그 캐시를 끄고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면 바이옴 스플라인과 바이옴 볼륨 액터가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볼륨을 이동하면 식물들이 볼륨 안으로 바로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스플라인을 이용해 자신만의 모양을 만들어 그 모양 안에만 바이옴이 뿌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스플라인 모양 밖으로도 바이옴들이 좀 블렌딩 되면서 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이옴 코어 액터에 글로벌 블렌딩 간격 파라미터 값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서로의 경계가 맞닿아 있어도 자연스럽게 서로 블렌딩 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액터에 정의된 식물군의 마스킹 색상이 바이옴 디버그 캐시에 표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스킹 텍스처에 마치 색상을 입히는 역할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액터의 정의 데이터를 변경하면 바로 다른 바이옴군으로 변경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양이랑 생선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재밌는 모양도 재미는 없지만 재밌는 모양도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데피니션의 바이옴 프로퍼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하시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 고양이랑 생선 사이에 사각 볼륨이 있고 그 볼륨에는 이제 돌이 뿌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선언 데이터 파일에 정의 데이터 파일에 들어있는 프리오리티 값이 소나무만 그 침엽수림만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오리티가 낮을수록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건 포토샵 레이어 같이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컨텐츠 브라우저 바이옴 코어 컨텐츠의 블루프린트 카테고리로 가시면 익스큐전 볼륨과 익스큐전 스플라인을 레벨에 위치시키고 배치하는 것만으로 반대로 원치 않는 부분을 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뭐 마치 그냥 그 지브러쉬의 스탠다드 브러쉬 가지고 모든 걸 만드는 것처럼 많은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방금 보신 바이옴 샘플 맵을 수정해서 무언가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이제 다들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레벨이나 뭐 새로운 레벨에서 바이옴 코어를 적용해 보시고 싶으실 겁니다.
자신의 랜드스케이프와 에셋들을 적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자의 레벨의 바이옴 코어를 적용하려면 먼저 메인 볼륨이 되는 바이옴 코어 BP와 셋업 벡터를 레벨에 등록해야 합니다. 바이옴 코어 블루프린트는 동작할 전체 볼륨을 포함하고 있고요. 바이옴 코어 PCG 그래프에 의해 작동할 텍스처 프로젝션 및 필터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PCG 바이옴 셋업 블루프린트는 각 바이옴 타입의 정의와 에셋에 대한 데이터 에셋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바이옴 관련 액터들은 자신에게 맞는 액터 태그를 달아주셔야 서로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개의 액터들의 어떤 태그들이 달려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각 액터를 이제 직접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등록하셔도 되지만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바이옴 샘플 맵에서 해당 액터들, 필요한 액터들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내가 쓰려는 액터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건 그 바이옴 코어 메인 액터를 복사하시기 전에 바이옴 코어 컴포넌트에서 정리 버튼을 눌러서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들을 모두 삭제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는 채로 바이옴 코어 볼륨이 복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려진 바이옴들이 통째로 이주되고 더 이상 편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희 엔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오픈월드 맵에 그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만 적용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옮길 건데요. 바이옴 코어는 랜드스케이프뿐 아니라 메쉬 위에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바이옴 코어 샘플에서 제공하는 그 필터나 제너레이터들은 랜드스케이프에서만 생성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샘플 맵의 소스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분들은 랜드스케이프 위에다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온 PCG 바이옴 코어 액터의 볼륨을 보면 레벨 전체를 덮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샘플 맵이 가로 세로 1km 1km인데 이 오픈월드는 가로 세로 2km 2km라서 그런 거고요. 볼륨 컴포넌트의 스케일을 새 레벨에 맞도록 조정하면은 이제 크게 맞을 겁니다. 볼륨이 클수록 성능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높이 등이나 최대한 그 볼륨의 크기도 플레이어가 돌아다닐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꼭 보여져야 될 부분만 최소한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옴 코어 액터의 바이옴 코어 캐시 셀 사이즈가 80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저게 0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캐시 셀 사이즈를 입력한 후에는 최초 생성 버튼을 눌러야 처음 등록한 PCG가 동작하게 됩니다. 디버그 버튼을 눌러 캐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시면 마스크 영역이 이렇게 패턴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맵이 커졌으니까 마스크가 패터닝 되는 것이겠지요. 패턴으로 보였던 마스크 텍스처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옴 텍스처 프로젝션 인스턴스를 열어서 레벨 크기인 2km에 맞도록 204800cm를 입력해 줍니다. 원래는 102400이 들어가 있는데 204800으로 바꿔주시면 타일링 없이 바이옴 캐시가 전체 레벨에 맞게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패턴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옴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컬러 마스크 외에도 필터에서 참조하고 있는 다른 텍스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옴 코어 메인 액터의 루트 포인트 필터 프로퍼티에서 필터 PCG 그래프 인스턴스를 열어 파라미터 오버라이드의 인덱스 2번과 3번의 필터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텍스처 2D 배열 에셋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텍스처의 프로젝션 타입 값이 맥 크기와 맞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것도 해당 값을 원래의 25600 사이즈에서 51200 사이즈로 변경하면 맵 전체에 풀이 정상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하지만 작업을 완료하고 돌아가 보면 가운데 부분의 동그란 부분, 가장 낮은 부분이
아무런 식생이 생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바이옴 코어 샘플에서 그 물이 있는 부분에는 풀이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 일정 높이 값을 아예 물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 높이 필터에 의해 필터링이 된 거고요. 해결하려면 필터들이 등록된 부모 필터를 열어서 네 번째 워터 디스턴스 바이옴 필터의 워터 레벨을 바닥보다 낮은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도 정상적으로 바이옴이 생성됩니다. 필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이미지 기억하시죠? 포인트, 베리에이션, 필터, 생성. 이젠 정상적으로 2km/2km의 랜드스케이프에 풀이 깔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월드에 맞게 새로운 마스크 텍스처 제작과 적용을 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이 마스크 맵을 제작하는 거는 뭐 특별한 파이프라인이나 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싱캡처 2D를 이용해서 뭐 직격 카메라 뷰로 랜드스케이프를 원하시는 블럭 단위로 찍으셔가지고 그걸 포토샵에서 편집하시거나 아니면은 랜드스케이프에서 직접 브러시질을 할 수 있도록 뭐 마스크 텍스처를 그리는 그 싱캡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또는 DCC에서 그려오시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옴 셋업의 데피니션 파일을 열어 해당 색상을 마스크에 지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 색상을 다른 색상을 지정하고 또 다른 색상을 칠하시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종류의 바이옴을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후 결과를 확인해 보면 중간중간 검은색 부분이 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저 검은색은 아직 그 바이옴 정의 에셋에 아무런 컬러도 저기 있는 컬러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의되어 있지 않다기보단 민맵에 의해서 그 사이에 컬러 블렌드가 일어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단순하게 민맵을 꺼주시면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이제는 다른 에셋들로 교체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봐야 할 부분이 바로 바이옴 셋업 벡터에 등록된 에셋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 에셋 데이터 파일에는 여러 프로퍼티를 수정할 수 있지만 우선 침엽수림 에셋 데이터에서 웨이트 값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이트 값은 각 에셋에 나타날 비율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저 웨이트 값이 높을수록 해당 에셋이 다른 에셋에 비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 1, 2, 3으로 이제 여러 개의 스태틱 메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어떤 스태틱 메쉬가 어떻게 더 많이 나올지를 저 가중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디버그 토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레벨에서 해당 에셋 외에 다른 바이옴을 다 안 보이게 인비지블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기 변경이나 메쉬 속성 변경, 그리고 필터 프로퍼티 지정 등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에셋 파라미터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제너레이터 PCG 생성기인데요. 바이옴 에셋 항목이 참조하는 타입, 우선순위 및 제너레이터 그래프 프로퍼티를 보유한 데이터 에셋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제너레이터 그래프를 통해 필터링 되기 전 최초 어떤 형태로 뿌려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면 두 개의 PCG 그래프가 링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 어떻게 뿌릴지를 결정하는 그래프와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노이즈를 적용하는 그래프로 나눠져 있어 뿌리는 역할과 노이즈 역할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제 다른 걸로 만들어서 서로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PCG 그래프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열어보시거나 만져보신 적이 없다면은 그거를 공부하기에 가장 시작으로 좋은 PCG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제너레이터와 그 노이즈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메시들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원본 유지를 위해
반드시 데이터 파일이나 기존 바이옴 코어 관련 에셋을 수정하실 때는 원본을 수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폴더에 복사를 한 후에 그거를 수정하고 다시 링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옴 코어는 엔진 플러그인이라서 하나를 고치면은 같은 엔진 버전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요. 예,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에셋들만 다른 나무와 돌들로 바꾸고 셋업 벡터에 등록하면 순식간에 2km, 2km의 넓은 맵의 나무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 나무가 어디는 빽빽하고 어디는 좀 듬성듬성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컨텐츠가 뿌려질 밀도나 이제 이런 듬성듬성하게 제외될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필터의 역할입니다. 필터는 각각의 생성된 포인트들의 어트리뷰트를 기록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밀도나 기타 수정 사항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트, 고도, 덴시티, 밀도는 범용 지정된 값으로 글로벌하게 사용되고요. 각 에셋 데이터의 프로퍼티에 따라 필터 값이 지정됩니다. 워터 디스턴스는 해발 높이 값 지정에 의한 값이고요. 글로벌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이 플로우와 선 익스포저인데요. 이거는 마치 마스크맵 같이 이제 텍스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정보를 그레이스케일 값으로 베이크한 투영한 필터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플로우와 선 익스포저 이렇게 두 가지의 텍스처 어레이 데이터 에셋을 볼 수 있는데요. 플로우는 산줄기 부분에 대한 흐름을 검은색으로 마스킹한 텍스처고요. 선 익스포저는 낮 시간 동안 빛이 잘 받는 부분과 잘 받지 않는 부분을 그레이스케일로 마스킹해서 서로를 가지고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텍스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를 수정하더라도 바로바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이제 곧 저희가 엔진 안에서 바로 이 데이터를 뽑아서 텍스처 대신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레벨에 필요한 데이터를 텍스처로 여러 가지로 구워서 동시에 사용하시고 필터링 소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옴 코어에 설정한 필터 정보들은 아까 에셋을 교체했던 에셋 데이터 프로퍼티 필터 옵션에 의해서 각 메시별로 필터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메시별 뿌려질 밀도 값의 민 맥스 값을 지정하시거나 높이에 의해 낮은 곳에만 뿌려지게 한다거나 물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만 자라나게 한다거나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산줄기나 일조량에 따른 밀도도 아까 텍스처를 기준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필터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더 자연스럽고 규칙 있는 바이옴들을 생성하실 수 있고, 이걸 커스터마이징해서 더 많은 기준 정보들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팅이 끝났으면 이젠 바이옴 코어 샘플 맵과 같이 내 레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바이옴 코어 콘텐츠 플러그인 폴더의 블루프린트 카테고리에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꺼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이옴 볼륨이나 스플라인 같이 자신이 사용할 바이옴 타입을 지정해야 하는 블루프린트들은 데피니션 파일을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바이옴 볼륨이나 스플라인 같은 유형 중에 하나로 특별하게 제공되는 바이옴 스페시픽 크롭 필드 툴이 있는데요. 볼륨과 스플라인을 이용하여 특정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제너레이터가 따로 정의된 액터입니다. 논밭이나 화단같이 패턴으로 뿌려져야 할 바이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행과 열 파라미터와 스플라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다른 것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라. 끝났나 보네요.
바이옴이 한 번에 많이 걸리는 것은 좋은데 내가 원하는 곳에만 나무를 배치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랜덤으로 깔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한 점에다가 에셋을 배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페시픽 바이옴 데이터인데요. 배치하고 원하는 에셋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그 하나의 에셋이 그 자리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냥 스태틱 메시를 갖다 놓는 거랑 이것과 다른 점은 이제 바이옴 코어에서 얘를 다 관리하고, 바이옴 코어 메인 액터에서 얘를 다 관리하고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죠. 제공은 하지만 한 가지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툴이 있는데요. 액터 블루프린트를 하나 생성해서 액터 태그를 PCG 바이옴 익스큐전으로 넣어주고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달고 컴포넌트 태그를 바이옴 패스로 넣어주는 것만으로 스플라인을 이용한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 포인트 볼륨 크기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니 스케일 볼륨을 1로 설정해주고 포인트의 넓이를 800cm로 적용한 후 배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스플라인을 늘려주면 해당 부분에 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플라인을 편집하거나 볼륨 등의 위치를 배치하실 때는 바이옴 코어 메인 액터의 PCG 컴포넌트에 정리를 버튼을 눌러서 빌드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편리하니까요. 그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 끝난 후에는 실행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빌드가 실행됩니다. 간단하게 PCG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하고 일렉트릭 드림즈에서 제공하는 PCG 그래프와 에셋들을 가져와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아주 쉽게 잘 호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요. 멋진 길이 아주 금방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를 수정하면 바로바로 수정사항이 적용되는 것도 PCG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바이옴 샘플맵에서 하나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바이옴 코어 런타임 볼륨입니다. 이 볼륨을 배치하면 볼륨 안에서 동작하는 런타임 PC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게임에서 다양한 규칙에 의해 생성과 제거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바닥에는 풀이 자라나고 가까운 나무에는 이끼가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스케일이 작아졌다가 사라지고 다시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아주 작은 점부터 다시 그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걸 꼭 이 기능만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실시간에서 PCG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예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PCG 런타임 볼륨도 옮겨와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PCG 런타임용 에셋을 정의하는 것들이 따로 있고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바이옴 코어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제 기초적인 사용법만을 말씀드렸지만 바이옴 코어는 데이터 기반 모듈식 구조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모듈식 구조로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구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나 추가적인 확장이 자유롭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바이옴 코어 관련 문서가 되게 한글화가 잘 돼 있거든요. 거의 뭐 조금 어느 정도 얇은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옴 코어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바이옴을 더욱 쉬운 사용자 환경과 고퀄리티의 환경을 더욱 최적화된 프레임으로 제작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업데이트 기능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UX라든지 또 좀 더 프레임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일렉트릭 드림즈 샘플에서 선보인 여러 가지 고급 기능들도 이
바이옴 코어 쪽에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그 외에도 이번에 이제 곧 있을 업데이트에도 몇 가지 업데이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바이옴 코어를 시작으로 여러분이 좀 더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한번 노드를 연구하고 하면서 저희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프레임워크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PCG도 그렇지만 저희 언리얼 엔진이 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고품질의 컨텐츠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욱 다양하고 멋진 창작물들이 쏟아지는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들로 창작자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엔진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또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PCG,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프레임워크와 언리얼 엔진이 제공드리는 다양한 신기능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